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2017년도의 반암 철라한입니다. 이 차를 마셨던가요? 철라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무이암 차 중 하나 정도고요. 이름에서 추측하건대 철관음처럼 어떤 철 나한이겠지요. 차를 우리기 전에 이 수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수구 겸 문향배. 제가 이런 것을 좋아해서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최근에 경향이라고 여겨질 만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그렇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혹시나 싶어서 열심히 향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얘랑 얘가 향이 조금 다른 건 알겠거든요. 얘가 향이 훨씬 더 직접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탁 코를 찌르는 것 같은 특유의 향이 있고, 여기 찬 물에서 나는 향은 훨씬 더 은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마다 표현이 달라서 암차를 흙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덜어는 미네랄 냄새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위맛, 이끼 냄새, 혹은 쇠맛,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죠. 무의 암차도 사실은 특징적인 향과 맛이 있는데요. 저는 무의 암차의 특징적인 단맛을 건조한 단맛이라고 하고요. 특징적인 향은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이 향 역시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저는 오히려 햇빛 냄새 같다는 생각? 햇빛 냄새 정도가 좋겠네요. 뭔가 바싹 마른 냄새. 저마다 그 어떤 향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테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또 다르겠지요. 그래서 책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것들은 타인의 말을 100% 신뢰해서 이게 무슨 바이 맛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멱살 잡고 싸우거나 뭐 삿대질도 할 수 있고요. 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또 이렇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우, 갑자기. 아, 참 재밌어요. 이 책을 뒤에도 나와 있지만 신영철 평론가 여기를 살짝 읽어드릴까요? 질투는 판단을 방해한다. 세상에는 질투심 때문에 일그러진 평가와 문장들이 많은데 그렇다는 것을 당사자만 모른다.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나는 다른 저자의 뛰어난 글을 읽을 때마다 내 순수한 경탄에 질투가 섞여들지 못하게 주문을 웬다. 안 돼. 질투하지 마. 그냥 인정하고 좋아해버려.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나는 티끌 하나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 나는 신보선의 글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라는 문장을 읽는데 이 책을 안 살 수가 있어야죠. 저는 사실 신보선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천사라니 안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읽어야지? 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펼쳐 들었더니 확 오지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좋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기대만큼 좋다라는 걸 못 느끼고 그래서 살짝 미뤄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책이 나빠서 혹은 뭐 별로라서 뭐 그때 확 어떤 나에게 어떤 감정의 뭐 동요라던가 혹은 또 울림이라던가를 주지 못한다기보다는 대체로 제가 그 글을 읽을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물론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책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고르지는 않거든요. 되게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편이라 제가 고른 책들을 저는 최소 80% 정도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미치게 좋은 책들은 또 일부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이 책을 읽은 것을 잘했다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글들은 제가 구입한 책의 80%는 되지 않나. 너무 후하게 줬나요? 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었거든요. 서문만 빼고. 근데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래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것들이 읽는 행위, 마시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어떤 나와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만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유기체 같은. 그래서 차의 훌륭함, 책의 훌륭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그거 이상으로 나와 잘 맞는가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나와 잘 맞는지 알려면 나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내 입맛, 내가 좋아하는 후각, 냄새,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혀에 닿는 느낌, 맛으로 치자면 그렇고, 행위도 나는 좀 촉촉촉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나는 좀 어떤 나에게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차를 우리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마시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차자리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지요. 간편하고 가지고 다니기 용이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찻자리에 물 끓는 소리, 차가 따라지는 소리, 그리고 이제 다구들이 부딪히면서 나는 가벼운 소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요한 어떤 찻자리를 즐기실 테고요. 나의 취향이 뭔지, 내가 어떤지를 알면 좀 더 나에게 맞는 차와 책을 고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차를 고르는 만큼 내 마음도 좀, 내 어떤 컨디션이나 마음도, 취향도 함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떡을 먹어볼까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참 이상하게도 나쁜 어떤 굉장히 큰 나쁜 일, 전쟁, 뭐 또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로 인한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가 전 제일 어떤 평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제일 힘든가? 누가 제일 상처받는가?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가? 누가 결국은 뭐 가장 앞에서 나서서 험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때 확연히 느끼죠. 이제는 신분제가 없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말하는, 아니 쓰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고 어떤 큰 재난 앞에서도 만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큰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쪽으로든 높으신 분들은 안전한 곳에 계시죠. 이승만 씨가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럴 때 가장 불평등을 체감해요. 가장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러니 그것을 체감한 대다수의 어떤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아픈데 그것을 직접 체감하지 않고 뒤에서 구경하신 분들은 그것을 어떤 정치적 이슈나 혹은 자기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체감해야지. 그들이 조심할 텐데요. 두려워할 텐데. 무이암차는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는 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이제 반암 지역의 차였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겠지만 무이암차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디에 그렸으면 좋겠네요. 그쵸? 잠시만요. 종이를 하나 가져오죠. 엄마. 네, 무이암차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나는 차예요.
무이산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이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장 어떤 딱 말하자면 딱 무이상 중앙쯤 되겠죠. 이것을 정암차라고 합니다. 정암차는 대부분 어디 정암 지역 중 어디 지역인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해원갱, 우란갱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골짜기, 천심암 뭐 이런 것들, 어디 바위 뭐 이렇게 상세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암 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의 암차를 주차 지역의 암차라고 합니다. 당연히 네, 정암 지역의 암차들이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반암, 그 다음에 주차 지역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무의 암차를 좋아해 하지만 정암 지역 차까지 마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나는 무의 암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정암 지역 차를 비싸니까 덥석덥석 마셔서 없애기에는 약간 무리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차나 반암 지역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제 인상이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주차 반암 정암 지역의 암차들을 마셔봤어요. 각각의 특징적인 맛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닥 섬세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정암 지역으로 갈수록 단맛이 무이암차 특유의 단맛이 있거든요. 그 단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무이암차 특유의 독특한 향도 어떤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어쩌면 무이암차가 너무 독특한 향과 맛이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 느낌이 아주 싫지는 않다 싶으면 오히려 주차나 반암 지역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한번 맛을 보시는 것은 좋겠지요. 정암 지역에 아주 정말 그 무이암차 각각의 뭐 철라 아니면 철라한, 뭐 수금기면 수금기, 대용포면 대용포들의 아주 특징적인 맛, 얘들이 아주 정말 독특한 어떤 각각 차들 무이암차들의 어떤 특징적인 맛을 알려면 정암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반암 지역을 드셔도 돼요.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조금 더 덜 강하달까? 그런 것은 확실히 있거든요. 저는 각각의 맛은 막 상세하게 표현하고 얘는 이렇게 다르다 구분하고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대홍포와 육개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 나머지 무이암차들을 보면 정암과 반암과 주차는 확실히 다르고, 정암 지역으로 갈수록 무이암차 특유의 단맛이나 특유의 향이 훨씬 더 진하구나, 좀 더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이암차는 내포성이 약해요. 보이차나 뭐 이런 것과 비교한다면 제일 내포성이 떨어지는 차가 무이암차거든요. 물론 무이암차도 참 다행인 것은 좋은 것들이 비싸잖아요. 고급인 것들이 비싸죠. 대체로 고급인 것들이 내포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무이암차 치고는 좀 더 내포성이 좋은 것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나마 반가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굳이 뭐 저것만 마셔야 돼, 저것만 무이암차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내 취향이, 나는 정암 지역의 무이암차들이 좀 더 나에게는 어떤 그렇게 아주 강한 어떤 특징적인 맛들이 나에게는 매력적이다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 지역에 무이암차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심지어 밀크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아주 저렴한 주차 지역에 무이암차가 있고, 그리고 정암 지역과 반암 지역에 무이암차가 있는데요. 그때 골라서 마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구입한 지 꽤 됐는데 조금씩 소분팩처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다 한 해분씩 남아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다 마시면, 저는 아마 아주 특징적인 정암 지역의 무이암차 한 두 종과 나머지 주차 지역의 어떤 무이암차들을 가지고 편하게 마실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시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육개의 어떤 알싸한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개를 아마 사게 되겠지요. 이걸 가지고 있는 암차들을 다 마신다면.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를 대체 얼마나 샀길래. 사실은 무이암차도 불기운, 홍배의 기운이 꽤 탄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전통 정암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 탄배를 하기 때문에 불기운, 불맛, 순냄새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막 처음 마시는 것보다, 막 만들었을 때 마시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홍차처럼, 그 가양 홍차처럼 한 2년 뒀더니 향이 다 날아가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가양 홍차 같은 느낌이 없어, 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 불향, 좀 더 휘발성인 향들이 날아가고 원래 남아있던 향들은 좀 더 깊어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더라고요. 저 지금 마신 차도 17년도의 반암 지역 철라한이었거든요. 근데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한 20g씩 샀기 때문에 2년, 3년에 걸쳐서, 2년 반, 2년이겠네요. 꼬박 2년에 걸쳐서 나눠서 맛을 봤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기억이 아주 흐릿하긴 하지만, 이 차가 나는 지금이 더 맞네, 이런 것들. 물론 아주 그 무이암차의 불맛을 좋아하신다면 뭐 막 드셔도, 올해 차를 드셔도 되겠지요. 올해 무이암차는 나왔을까요? 아직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우리면 아마 더는 우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뒤쪽에는 시간을 제법 많이 둬서 우렸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무이암차의 내포성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혹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주체적인 자신의 의견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각하고 어떻게 변화하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의 일부로서 작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나 어떤 나의 개인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인간의 어떤 개개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사람이 먼저예요. 국민이 먼저예요.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고. 그렇다면 시스템 위에 사람이 있는 건데, 시스템을 따르느라 시스템으로서만 작용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거 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요. 어떤 내 개인의 양심이나 이것들을 저버린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제 눈 감아줍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간으로서의 능력, 부품으로서의 능력이 아닌 사실을 약간 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이 횡설수설하죠. 속상해서 그래요. 근데 재밌나게도 시스템 상에 더 높은,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경우에 더더욱 사고가 정직한 게 아닌가 싶은 행태를 보일 때가 많지요.
이 부분에서 악의 평범성과 선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자신이 시스템상의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말고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선의 평범성. 우리는 그렇다면 시스템의 부품으로 남고 싶은지, 고유한 어떤 인간으로 남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인간이고 싶습니다. 고유한 인간이고 싶어요.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고 싶지, 주어진 대로 매뉴얼대로 따르기 위해서 나의 어떤 고유한 나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양심들을 저버리고 부품으로서, 기능으로서 존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닌, 한 사람이 아닌 어떤 역할과 기능과 어떤 이런 것들로만 존재하는 것, 그것을 다 수행했으니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탓도 물론 있지만요, 어떤 제도와 반복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옳고 바르고, 혹은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인 거죠. 저는 계속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무의암차는 2017년 반함 지역의 천라한이었고요. 장마라는데 언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올 여름은 어쩐지 이상합니다. 이상 야릇한 여름이지만 즐길 것은 즐기고, 또 편안할 것은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잘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